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형 일자리가 추진된 지 4년 만에 정부의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하림그룹은 내후년까지 4천억 원가량을 투입해 식품 가공 공장과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지역 농가의 농산물 공급 물량이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됩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새만금으로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새만금이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많은 충북과 경북, 울산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넓은 부지와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고시하면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익산에서는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단이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과수농가의 가입률이 36.1%에 그치고 있고 가입 농가들도 자부담액이 많아 피해 보상이 하나마나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첫 농식품 상생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가 추진된 지 4년 만에 정부의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하림그룹은 내후년까지 4천억 원가량을 투입해 식품 가공 공장과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지역 농가의 농산물 공급 물량은 오는 2027년이면 50%까지 확대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에 익산형 일자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번째, 도내에서는 군산에 이어 2번째로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이 익산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를 모델로 해서 거기에 농민이 참여하고 식품기업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 대표 기업인 하림이 참여해서 많은 일자리를 부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노사업 인정을 넘어 농민까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농식품 상생 모델입니다. 4년 전부터 추진된 이후 지난해 1월 참여 주체간 상생 협약을 맺었고 10개월에 걸쳐 세부 계획을 확정해 정부의 지전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하림그룹은 내후년까지 3,915억 원을 투자해 식품 가공 공장과 물류센터를 지어 645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물류센터는 익산 지역 식품 관련 중소기업도 공동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근로자 복지 등에 사용할 기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노동계는 교육훈련 참여와 분규 자제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역 농가는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농산물 조달 체계가 구축되며 오는 2017년이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의 50%까지 지역 농산물이 납품될 계획입니다. 하림그룹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은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정부 지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익산형 일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근로여건 개선 등 34개 지원 사업에 3,6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익산형 일자리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생산 1조 3,418억 원, 부가가치 4,479억 원, 취업 유발 8,640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식품기업들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젊은이들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 모델이 됩니다. 국내 첫 농식품 상생 모델로 닻을 올린 익산형 일자리, 식품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에서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6개 종목이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육상과 야구, 배드민턴, 볼링, 트라이애슬론, 축구 등 6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특히 육상 경기에 꽂힌 마라톤이 열리는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무항로부터 하나로에 걸쳐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의 성화체화는 내일 미륵산 정상에서 이뤄집니다.
군산 금란도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다음 달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 금란도,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재개발 타당성 등을 검토해왔으며 전북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 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금란도 개발 사업비는 국비 4천억 원과 민자 1조 원 등 1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투자 유치 여부가 개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새만금 벨트로 묶는 선거구 조정안이 급부상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10석으로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주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과 학계 입장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김제와 부안 선거구를 군산과 통합하는 새만금 벨트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대상으로 정부의 2차 전지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많은 충북과 경북, 울산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넓은 부지와 확장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강조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 전북도. 새만금 산업단지 18.5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넓고 땅값이 싸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내부 심사를 진행해 오는 7월 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세액공제, 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가산단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해서 인력 양성 지원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상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 있고요. 법상에는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해가지고 도로, 가스용기, 전기,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그런 것들 장비, 설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허가 지원하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경쟁도시는 경북 포항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울산시 등으로 새만금의 후발 주자입니다. 오창과 울산은 각각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2차 전지 완제품 생산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울산은 핵심 원료인 전국 1위 리튬 공급망을 가졌다는 점을 내세우고 오창은 완제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소재 기업의 집적화를 앞세웠습니다. 포항은 양극재 생산량이 연간 15만 톤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고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기지를 갖췄습니다. 이에 비해 새만금은 투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공장을 짓거나 준비 단계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알리백 실현 가능, 집적과 속도 등을 경쟁 도시보다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따른 확장 가능성과 항만, 공항 등 물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최적지로 꼽힙니다. 새만금 산단의 우수한 인프라가 첫째로 꼽히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진흥진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되게 원스톱으로 시간을 전략해주는 새만금청의 적극적인 행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 도시보다 밀리고 있지만 2차 전지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면서 특화단지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기대됩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많은 포항과 오창, 울산에 맞서 새만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 공무원은 직급이 낮을수록 재직 기간이 짧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내부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4월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15개 항목 조사 결과 인사 업무가 10점 만점에 4.72점을 받아 가장 낮았습니다. 연고주의 문화,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간부 공무원 개인 청렴, 갑질 방지 부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군산시가 추진한 청렴 활동 중 가장 효과성 있는 시책으로 익명 토론방 운영과 간부 개인별 청렴도 평가,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등이었습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은 익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지역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산업대상과 사회봉사대상 등 시민대상 수상자 4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익산 시민의 날은 지난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된 날을 기념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군산 죽도에 선박 운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선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여객선이 없는 섬 지역에 행정선과 어업지도선 등 자치단체 선박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도내에서는 군산 죽도와 부안 하선 등 6곳이 해당되며 개인 선박을 이용해온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 대비 6.4%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7,355헥타르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으로 논콩과 가루쌀, 조사료 재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내 벼 재배 면적 감축은 당초 목표치를 초과해 150%에 이르지만 전국적으로는 감축 목표 대비 87.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고시하면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신호탄을 쐈습니다. 익산에서는 도내 2번째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온라인 응원전과 시민청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단이 예술의 전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제2혁신도시 유치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2혁신도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유치단은 그 관심의 시작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지역경제의 활력을 드러넣어줄 우수한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추진단은 국회의원과 시의원, 기관 단체 대표 등 3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고시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밝힌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응과 적극적 유치 활동을 위해 지난 4월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최종우 익산시 의회 의장, 김원효 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성태 원광대 총장 등 추진단 공동단장 4명은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공동단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 집중 배치가 아닌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우수성과 신산업 거점 도시, 도농 복합 도시인 익산이 제2혁신도시가 된다면 전북 지역의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익산에 나서 익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익산을 통해서 지금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익산이 발전되고 옛날에 그 익산시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제2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경제의 큰 활력소가 되기에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익산시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 유치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익산 시민의 염원이 담긴 제2공공기관 유치, 시민 추진단의 활동으로 활발한 유치 홍보가 기대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익산 도시재생구역에 있는 노후주택에 대해 집수리 지원이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송악동과 남중동, 인화동 등 도시재생구역에 있는 노후주택 140채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들여 지붕 수리와 창틀 교체, 담장 보수, 도장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익산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경찰서, 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체계는 상공회의소부터 세안주유소까지, 원대 사거리부터 소방서까지 등 27개 교차로에 구축됩니다. 앞으로 응급 환자를 실은 긴급 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정상적인 신호 운영 대신 우선 신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군산 개정면의 수페리체 공공임대 아파트가 3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6개 동 492가구 규모로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완공이 늦어지면서 임대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후 공정률 79%에서 멈춘 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사 측의 소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과수농가가 봄철 냉해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익산 과수농가의 가입률은 36.1%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을 위한 대비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80%를 지원해 농가가 내는 보험료가 적어 농민들이 모두 가입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보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익산의 과수농가 가입률은 36.1%에 불과합니다. 익산 금마면에서 30년째 배농사를 하는 오동명 씨. 최근 과수의 70%가 냉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가입 시 자부담금은 20%. 예를 들어 한 농가가 올해 냉해 피해로 전체 수확량 중 20%를 손해봤다면 자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보상은 0%가 됩니다. 결국 한 푼도 못 받는 셈입니다. 1년 단위 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경력 2년이 지나면 자부담금이 15%, 3년이 지나면 10%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짜리를 들었으면 10% 피해 본 거에 10%를 까야 하잖아요. 그게 맞죠. 일단은 전체 양의 10%를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를 피해 보면은 10원도 못 받는 거죠.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A씨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율이 예를 들어 30%다. 그러면 자기부담금 20% 제외하고 10%만 인정을 해주는 거야. 부당하죠, 그거는. 자기과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과실로 뭐로 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처럼 농민들은 자부담금의 산출 방법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많은 농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일반 계약경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의 제도적 장치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손해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냉해 등 자연재해를 입었어도 정작 보상에는 한계성을 보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대학마다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재학생이 소수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군산대 등은 재학생이 1,000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당 최대 100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 대다수의 재학생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광대는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김밥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익산시, 익산시의회 등과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3.1%로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0.4%포인트 오르고 취업자는 98만 명으로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은 13.8%,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7.6%가 늘어난 반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7.9%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7,000명이 증가한 3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흉기를 들고 조부모집에 찾아간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1시쯤 흉기를 들고 80대 할머니가 사는 정읍의 집으로 찾아간 살인 예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다른 가족에게 전화로 할머니 때문에 화가 난다며 당장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 집 앞으로 잠복한 뒤 흉기를 들고 나타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흡입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서 합성 대마를 구입한 후 차 안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우편함 등 정해진 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구입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수소산업과 2차전지 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완주군의 수소차 폐연료 전지시험 인증실증화 센터를 구축합니다. 또 새만금에는 중대형 배터리 체계 신뢰성과 안정성 평가센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순환 모델을 만들고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개발과 기업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기능성 원료로서 비축이 가능한 임산물을 선별해 기능성 식품기술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식품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임산물 정보와 품목 시세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군산 평생학습 수강생들의 배움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리 공연이 오는 13일 미룡 2광장에서 열립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마련한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공연에는 군산대 오케스트라 동아리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동호인 등 8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연주 공연도 함께합니다. 평생학습관은 지난해부터 거리 공연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8월과 1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평생학습 성과를 알리는 거리 공연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카페 해바람이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박우찬 대표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웃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 금마면 카페 다인이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에 여름이불 15채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여름이불은 무더위에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까지 떨어지겠고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